안녕하세요. 주의 마음극장 여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미국 여행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산호세에 머무는 동안에 뉴욕에서 유학 중이던 남편의 후배 목사님이 방학을 맞이하여 그랜드 캐년에 갈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저를 끼워주겠다고 해서 산호세로 저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산호세에서 제1차 목적지는 샌디에고였습니다. 샌디에고로 가는 차 안에서 목사님은 저에게 샌디에고 어디를 보고 싶으냐고 묻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바로는 샌디에고의 동물원과 시월드가 가장 볼만하다고 하는 얘기가 기억나서 둘 중에 어느 거를 갈까 고민하다가 시월드가 낫겠다 싶어서 시월드를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샌디에고 시월드는 세계 최대 규모라 하루에 돌아보기에 무리였고 제일 기억나는 건 여러 마리의 돌고래가 나오는 쇼였고 그 외에도 바다사자, 범고래 등 많은 해양 동물들은 물론 동물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었지만 반나절 구경한 후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차를 돌렸습니다. 워낙 라스베가스가 사막에 세운 도시라 가는 길도 완전 직선이어서 자칫하다가 운전하다가 졸겠고 속도 위반하기 딱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분명 길 옆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경찰차가 우리 차로 접근하더니 차를 세우고 속도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나 겁이 나든지.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100불의 벌금 딱지를 끊고 해결은 되었는데 벌금으로 내는 100불이 어찌나 아깝든지요. 5월 말이었는데도 라스베가스는 무척 더웠고 낮이라 그런지 그냥 건물들만 덩그러니 서 있는 느낌이었는데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자 드디어 여기저기 네온 사인이 켜지면서 기대했던 라스베가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녁 먹은 후 거리 구경을 다녔는데 그때 기억은 별로 없고 그로부터 12년 후 다시 라스베가스를 놀러 갔을 땐 여기저기서 다양한 무료쇼가 펼쳐져서 재밌게 구경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라스베가스는 카지노로 돈을 버는 곳이라 눈이 동그래질 만큼 호텔비가 저렴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미 타워호수에서 카지노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라 재미삼아 시작한 $50 본전을 회수하자마자 방에 들어와 잤습니다. 다음날 드디어 캐년을 향해 출발. 처음으로 간 것이 그랜드 서클의 3대 국립공원 중의 하나인 자이언트 캐년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왜 이름이 자이언인지 궁금했는데 자이언트 캐년 이름의 기원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고 여겨지는 시온에서 따온 것으로 과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믿음의 자유를 위해 서부로 진출하여 유타 지역에 자리를 잡고는 이 지역을 발견했을 때 이곳의 웅장함과 매료대에 시온처럼 넓고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이곳에 시온이란 이름을 붙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이언트 캐년은 자연 경관도 경관이지만 지질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특이한 점이 많아서 다양한 암석들이 모여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다른 국립공원들과는 달리 자이언트 국립공원은 협곡 안으로 들어가서 올려다보는 형태로 되어 있고 트레일을 따라 좀 걸어야 캐년의 멋을 제대로 맛볼 수가 있었지만 봄, 가을 시즌에는 무조건 셔틀을 탑승해야 하는 요즘과 달리 우리가 갔을 때는 자기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서 차를 탄 채로 휘리릭 둘러보았으며 가끔 경관 좋은 곳에선 차에서 내려 웅장한 바위산들을 구경하였습니다. 자이언트 캐년을 뒤로 하고 브라이스 캐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금 걸어가자 브라이스 캐년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만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브라이스 캐년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고 갔기 때문에 더 감동했던 걸까요? 자이언트 캐년이 웅장한 바위산과 협곡으로 멋지다면 브라이스 캐년은 후드라고 불리는 기묘한 첩탑들이 수만 개가 솟아있는 풍경으로 유명한데
이 첨탑들은 원래 바다 밑에 있을 때 토사가 쌓여서 형성된 암석이 지상으로 우뚝 솟은 후 빗물과 흐르는 물의 힘에 의해 다시 원래의 토사로 변하여 흘러내려가고 단단한 암석만 침식되지 않고 남아서 생긴 거라 합니다. 즉 비와 얼음과 바람이 만들어낸 작품인 거죠. 브라이스 캐년을 형성하고 있는 반원형 극장의 가장자리는 50년 간격으로 약 1피트씩 후퇴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지질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브라이스 캐년을 볼 수 없다고도 하는데 많이 섭섭하죠.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 또한 미국 서부 3대 국립공원의 하나이며, 시간을 넉넉하게 할애해서 트레킹을 한다면 브라이스 캐년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브라이스 캐년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라 해가 지는 각도에 따라 황토색의 브라이스 캐년이 조금씩 황금빛으로 변하고 다시 황혼의 주황색을 띠면서 오묘한 색으로 변하는 광경이란 숨이 멎을 것만 같은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가로등이 전혀 없는 깜깜한 길을 달려 숙소를 찾아가야 해서 동료 목사님들이 여러 번 재촉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일어섰지만, 솔직히 브라이스 캐년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전날의 브라이스 캐년에서의 감동을 안고 드디어 그랜드 캐년으로 고고. 그랜드 캐년은 폭이 200m에서 넓게는 폭이 29km나 되는 곳이 있고 길이가 무려 443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이 길이는 서울 부산 간의 경부선 길이와 비슷하다니 얼마나 긴지 좀 감이 오시나요? 면적은 약 5,000평방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랜드 캐년의 북쪽 빗물로 먼저 가게 되었는데 5월 하순의 날씨에 갑자기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긴장했겠지만 통나무로 지은 예쁘게 생긴 작은 숙소들이 나란히 서 있는 수석 한가운데 한 바구니 소복소복 내리자 그야말로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조심스레 운전하여 산장에 도착하여 머리에 쌓인 눈을 털며 문을 여는 순간 저의 입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나무로 지은 산장은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라지아에타에서 나오는 수증기로 유리는 온통 안개가 서려 있었고, 라지에타에서는 폭폭폭폭 김나는 소리가 났으며, 산장 안에는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엽서를 쓰고 있는 사람, 옆 사람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사람 등등, 마치 공간 이동을 하여 동화책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 보이는 산장 안의 광경을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엽서를 한 장 사서 가족에게 편지를 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후 나왔습니다. 보통들은 남쪽 빔 풍경이 북쪽보다 훨씬 멋있다고 하는데 저에겐 북쪽 빔 산장에서의 감동이 훨씬 컸고, 그 후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망대에서 실제로 내려다보기엔 그랜드 캐년은 너무 커서 웅장하긴 한데 그 스케일이 잘 체감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랜드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그랜드 캐년이구나 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게 다였습니다. 어두워지는 그랜드 캐년을 떠나 LA로 가는 고속도로는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았다 누웠다를 하는 동안 두 남자분들은 교대로 운전을 하고, 지금 생각해도 참 온팡지게 신세 많이 졌다 싶습니다. LA에서는 남편의 또 다른 친구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세계 최대의 영화 및 TV 촬영 스튜디오이자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갔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긴 하나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가는 건 아니었고요. 여기에 오면 나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할 집에 두고 온 두 딸아이 생각에
좀 미안한 마음에 별 기대 없이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스튜디오 투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기억나는 걸 나누면 영화 10개에서 거대한 바닷물 촬영한 것이 막상 가보니 동네 개울보다 야트막한 걸 보니 좀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그나마 ET를 촬영한 것은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LA 하면 이 스튜디오보다 잊지 못할 거로 그 당시 히스패닉계 남자들이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와서 총을 쐈다는 얘기가 한참 회자되고 있어서 사람들은 제가 LA 간다 하니까 꼭 선글라스 뜨도록 하고 차 타고 있을 때 절대 옆차를 쳐다보지 말라는 주인지 당부인지 하는 말을 들은 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요즘이야 우리나라도 폭력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거리로 인해 때리고 죽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뉴스에 등장하긴 하지만 1995년 즈음에 LA에서의 주의사항은 살벌하게 틀렸습니다.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 여행과 달리 캐년 여행은 남편 후배 목사님의 여행에 덤으로 얹혀간 거라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따라만 다녔더니 사실 좀 감동도 적고 무엇보다 여행에 대한 기억이 별로 남질 않았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여행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별 기대 없이 보게 된 브라이스 캐년의 아름다운 풍경에서의 감동, 그랜드 캐년 북쪽 빔 산장에서의 따뜻한 광경에서의 감동은 잊지 못할 큰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너무 광활하고 거대해서 예상보다 큰 감흥이 일지 않았던 그랜드 캐년은 그야말로 그랜드란 단어가 딱 만든 그랜드 캐년이다를 느끼게 하는 캐년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차에 실어서 같이 캐년을 구경시켜준 목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주의 마음극장 여행 이야기에 같이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